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어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다른 부가 설명이 필요 없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이자 세계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산이 바로 셰익스피어일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가 활동한 시기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로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즉 셰익스피어 같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작가가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1592년경에 이미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극작가로서 총 37편의 희곡과 시인으로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구가인 브래들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가리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특별한 불행 또는 격변의 이야기라고 정의했는데요. 앞으로 또 다루겠습니다만 맥베스 외에도 햄릿, 리어왕, 오델로 등 4대 비극 작품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은 맥베스는 반전이 계속되는 일종의 반전 드라마와 같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맥베스를 손에 쥐고 함께 읽어내려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맥베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영주이자 장군인 맥베스입니다. 그는 뛰어난 용맹을 가진 맹장이죠. 맥베스는 결혼하여 부인이 있는데 그녀는 상당히 야심만만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인 벤코우와 맥더프 영주가 있고요. 그들은 모두 스코틀랜드 왕인 던컨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던컨 왕에게는 말컴이라는 왕자가 있죠. 이렇게 6명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맥베스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인 던컨 왕은 최근에 노르웨이와 결탁한 반란군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맥베스라는 맹장과 벤코라는 장군 덕에 반란군을 비교적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죠. 던컨 왕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맥베스에게 상으로 반역자의 영지였던 코더라는 영지를 하사합니다. 한편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던 맥베스와 벤쿠어는 마녀 셋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맥베스와 벤쿠어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맥베스는 코더 영주가 되고 다음에 왕이 되며 벤쿠어의 자손이 대대손손 왕이 된다는 것이죠. 마녀들은 사라지고 예언처럼 자신에게 코더 영지가 하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맥베스의 마음속에는 야심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던컨 왕과 말컴 왕자는 맥베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의 영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기로 하는데요. 이것이 그의 큰 실수가 되고 맙니다. 마녀들의 예언을 비롯한 전후 사정을 편지로 전해들은 맥베스의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라고 권하는데요. 맥베스는 부인의 말에 따라 밤중에 던컨 왕을 시해하고 그 죄를 호위병들에게 덮어씌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말컴을 비롯한 왕자들은 도망쳐버리죠. 던컨 왕의 후임으로서 맥베스가 지명되고 그는 즉위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동료인 맥더프는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 영지로 돌아갔다가 잉글랜드로 망명합니다. 한편 맥베스와 함께 마녀들의 예언을 들었던 벤쿠어 역시 급히 자기 영지로 돌아가려고 하죠. 맥베스는 벤쿠어 후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객을 보내 그를 습격하여 살해하는데 다행히 벤쿠어의 아들은 목숨을 건져 달아납니다. 즉위식 연회에서 맥베스는 벤쿠어의 유령을 목격하고 크게 놀라 연회는 어수선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왕이 된 맥베스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데요. 그는 자기에게 예언했던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마녀들은 그에게 새로운 예언들을 해주는데 맥더프를 조심하라.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한다. 버넘 숲이 수도인 던시네인으로 공격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안전할 것이라는 3가지 예언이 그것이었습니다. 크게 안심한 맥베스는 만족하여 돌아가죠. 하지만 맥베스는 잉글랜드로 망명한 맥더프를 견제하기 위해 그의 영지로 군사를 보내 남은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한편 잉글랜드에서 말컴 왕자와 맥더프는 제외하고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에게 시워드 장군과 군사를 빌려
스코틀랜드로 진격해 들어가죠.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을 굳게 믿고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와중에 목류병을 앓던 부인은 죽고 말죠. 잉글랜드군은 수도인 던시네인 부근 버언함 숲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해 위장한 채로 진군에 들어옵니다. 마치 버언함 숲이 던시네인으로 공격해오는 것 같았죠. 마녀들의 예언이 생각나 두려워진 맥베스는 적군을 맞이해 용맹하게 싸우는데요. 잉글랜드 장군 시워드의 아들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마침내 만난 맥더프와 맥베스는 혈투를 벌이는데 알고 보니 맥더프는 어머니의 배를 스스로 가르고 태어나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맥베스는 맥더프에게 죽음을 당하고 던코낭의 아들인 말콤 왕자가 즉위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럼 맥베스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 등장한 마녀들의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베스가 처음으로 마녀들을 만나 들은 예언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수호자로서 용맹한 장수였던 맥베스는 마치 예언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역심을 품고 던커낭을 살해하고 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맥베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예언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마녀들을 꾸짖어버리고 잊어버렸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야심을 품고 있었던 맥베스는 예언이라는 촉매로 인해 그것을 발현시켜 결국 던커낭을 시해하고 만 것이죠. 한편 벤코어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어떨까요? 작품 초반에 던컨 왕과 전령들의 대화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벤코어 역시 맥베스에 필적하는 실력 있는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맥베스는 벤코어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벤코어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마녀들의 예언으로 인해 촉발되어 함께 싸워온 동료마저 살해하게 만든 겁니다. 마녀들의 두 번째 예언 역시 맥더프에 대한 맥베스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마녀들의 예언은 어떤 신통한 힘이 있다기보다는 맥베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부추기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자기가 왕위에 앉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의 왕관에만 집착해서 섣불리 자신의 영지에 들른 던커낭을 덜컥 시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그들에게 쉽게 순복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신하들이 그를 의심하고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차라리 차분히 때를 기다리면서 민심을 얻어갔다면 예언대로 진짜 왕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왕위에만 집착한 결과 그는 독재자로 낙인 찍히고 민심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겁니다. 사실 자격과 실력이 없으면서 직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맥베스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직위가 아닌 직위에 걸맞는 자격과 실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미묘한 관계에 있죠. 이 작품 맥베스가 쓰여진 연도는 1606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1603년 스코틀랜드의 국왕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그는 외가 쪽이 잉글랜드 왕실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던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로써 오랜 기간 동안 반목해왔던 두 나라는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이 작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작품 속 잉글랜드 왕인 에드워드는 자애롭고 정의로운 왕으로 묘사되는데 자기 나라로 망명한 말콤 왕자와 맥더프를 후대할 뿐 아니라 병력까지 내주며 스코틀랜드를 바로잡아줍니다. 심지어 잉글랜드 장군인 시워드의 아들은 이 전투에서 전사까지 하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스코틀랜드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잉글랜드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 국가의 통합을 기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맥베스 줍줍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작품입니다.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